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전기기사 실기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는 시퀀스 오류 때문에 합격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쉬웠고 2회차 때는 평범했어요. 약간 어려웠는데 이번 3회차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기존에 이제 조명 설계를 복원이 약간 덜 됐지만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별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여기 직접 조명이라 했고, 160W, 효율 123. 여기 보면 1W당 루먼이 효율이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루먼을 광속 F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F는 어떻게 보면 되죠? 1W당 123이니까 160 곱하기 123 하면 전체 광속 루먼이 나오겠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500럭스. 천장의 반사율, 벽 반사율. 이거 나중에 이제 조명률 계산할 때 써먹는 거고. 높이 H가 6m.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의 높이 이런 건 없죠. 강강 보호상 따질 때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 실지수를 표를 이용해서 직접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을 이용하여 실지수를 구해라. 두 가지를 표하고 그림 이용하면 되고요. 조명률을 표를 이용하여 조명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잠깐 표 1만 볼까요? 여기 보면 표 1을 보게 되면 요거부터 여기 보면 직접 조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형광등이라 그랬죠? 강간보상률 1.4예요. 1.4.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실지수를 구해야겠지만 이 2.0이니까 여기 58% 나옵니다. 조명률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명률일 때 여기서 천장이 75%라 했고 벽이 0.5라 했죠. 쭉 내려가서 만나는 게 몇 프로?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지수 구해서 여기 이제 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지수를.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실지수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수 K는 뭐 R2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K라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높이가 6m에다가 3 밑에는 도하고 위에는 곱하죠. 그럼 이게 2.05입니다. 근데 표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볼까요? 자, 표를 보면은 2.05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표에 의해서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그쵸. 답 표에서 실지수 2.0 선정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2.0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2.0 하고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림으로서 실지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H가 높이죠. 자, 높이가 여기 다 얼마타? 6m, 얘도 6m. 아까 가로가 얼마 줬죠? 32를 줬죠? 그 다음에 세로를 얼마 줬죠? 20m 줬죠. 자, 요거 나눠보면은 5.33, 한 요 정도가 딱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나눠보면 3.33 이렇게 나오죠? 내리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그림으로서는 얼마?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된다. 실지수 답이 얼마 된다? 2가 된다. 요건 해설이고요. 최종 답에는 답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번은 이제 조명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아까 조명률 얼마? 58%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등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번데기에서, 그죠? 번데기에서 등 개수 N은 아까 광속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당 123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60 여기 아까 광속이라 그랬죠? 루먼 그 다음에 아까 조명률 58% 0.58 58에다가 강강보상이 얼마 나왔죠? 1.4 근데 조도가 얼마? 조도가 500럭스 그 다음에 면적은 30 곱하기 20이죠. 했더니 여기 얼마? 39.249 따라서 몇 등? 답은
그렇죠? 항상 개수는 절상이니까 40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율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계율 이런 거예요. 분계율이라는 것은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한 개당 몇 암페어 합의한다? 16암페어. 그래서 16암페어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냐 그 얘기가 분계율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하죠? 아까 형광등 160W짜리가 몇 개라 했죠? 40개, 지금 40개 구했잖아. 그럼 이게 와트지만 피상전력과 같죠? 역률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220 나누면 전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당 16A로 나눠주게 되면 총 개수가 1.82가 나오니까 총 16A 몇 회로? 그렇죠. 16A 몇 회로? 그렇죠. 2회로가 되죠. 또는 2분기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 6번은 뭐냐면 아까 등기구 간격이 있어요. 그죠? 등기한 거 아까 직접 점일 때 몇 배이야? 높이에 1.3배를 넘지 마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H의 몇 배? 1.3배 이하가 되니까 6m 곱하기 1.3 하니까 7.8m가 되는 거죠. 7.8m. 그 다음에 벽면을 사용하는 경우고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얼마죠? 높이의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0.5가 되든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다? 3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8번은 아까 그 심벌이 뭐예요? 형광등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다. 자, 2번. 송전단지는 3,300. 그죠? 그 다음에 받은 게 3,150이네요. 그러면 전압가가 150V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리 L이 3km 떨어졌고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 P가 1000kW네요. 이럴 때 허용 전류일 때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단면적 RA는 로우의 잠깐만요. 이렇게 저항 R은 로우의 A분의 L이죠. 그래서 이 R값을 어디서 구할 거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R값 구하고 A하고 이렇게 잘 바꾸면 되는데 요거는 첫 번째가 뭐 여러분들 전압가가 2는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여기서 R값을 구하면 되고 두 번째는 R값을 물려면 전력 손실은 3상일 때 3I 제곱 R일 거야. 여기서 R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R값, 여기서 R값. 요것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R값 구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전압강화가 150이니까. 그러면 요 R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R은 루트 3에다가 전류 I는 루트 3에다가 3150에다가 P가 얼마? 1000kW죠. 10의 3승이고 그 다음에 킬로와트니까 0을 나눠야 되겠지. 0.8 한 다음에 다시 코사인 세타 0.8 되는 거고 P가 1000kW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저항이 얼마 나온다? 0.4725가 나온다. 그래서 단면적 A는 그죠? A는 로우의 고유저항이 고유저항이 1.8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줬고요. 그 다음에 R 0.4725 얘다가 길이가 3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얘가 115.43이 나옵니다. 따라서 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20 스키아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이런 문제는 간이원도에서 몇 번 나왔어요. 별 4개 드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별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에 운전할 때 필요한 용량을 산정하시오. 다음 수용률을 구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합계를 구할 때 뭘 구할 때? 수용률을 적용한 합계를 계산할 때 그렇죠. 계를 구할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한다라고.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역률이 다를 때 피상분을 그냥 더하면 안 된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나눠서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합계를 구할 때라고 그랬어요. 합계를 구할 때를 나눠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 수용률은 한 대가 100%, 두 대일 때가 80, 전등 나머지는 100%. 두 대만 80이고 나머지는 다 100%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37짜리가 8극이고 100한대니까 수용률 100%고 22 6극이고 얘도 80%, 요것도 80%, 요것도 100%가 되고 요것도 100%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등 기타 역률은 100% 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효율과 역률을 찾는 거예요. 효율과 역률. 표를 찾으면 돼요. 아까도 했지만은 자, 37kW짜리고 8극이라 그랬어. 30이니까 효율 87, 역률 79. 자, 그다음에 22가 있었죠. 69. 예를 들어서 여기 6국이고 20이니까 요놈이죠. 그래서 86, 79 이렇게 되고요. 아까 5.5가 있었나요? 4극에 5.5였나요? 6국에 5.5였나? 근데 헷갈리네. 보면 되죠? 여기 보면 4극에 5.5네요. 그러면 4극에 5.5니까 요네요. 그러면 8이 79.5 이렇게 되어 있네요. 82.5, 7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까 표에 있었죠? 표를 찬 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입력이 뭐죠? 여러분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럼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눠야 되고. 근데 아까 얘가 37, 원래 출력이죠, 얘가. 앞에서 보면 얘가 출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또 뭐였어? 킬로와트였죠. 킬로와트니까 얘가 kVA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역률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37짜리고 역률 효율, 22짜리 2대 역률 효율, 11짜리 2대 역률 효율.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5.5짜리 역률 효율. 전등이나 기타 나머지는 그냥 100%라고 했으니까 50 그렇게 되겠고. 수용률 1대, 2대, 1대 전등 효율 그냥 나왔고. 수용률을 정우합 여기에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곱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합계가 아니라 그냥 수용률만 적용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합계는 어디에 합이야? 어디가 합이에요? 여기가 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합계를 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피상분에다가 역률. 그러면 42.53kW가 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피상전력에다가 KVA에다가 역률 곱하고 그러면 유효전력. KV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수용률 정의에서 KVA 값에다 뭘 곱한 거죠? 이렇게 역률 곱하면 유효전력.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33. 그래서 요거 얘는 5번은 2라고 했잖아. 1이니까 그냥 유효분만 있겠죠. 무효분 없습니다. 역률 1이기 때문에 무효분이 없죠. 유효분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분끼리 여기 보면 이렇게 유효분 그 다음에 유효분 둘레 다섯을 더해서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무효분 4개 합쳐 제곱하면 183.175.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합계니까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은 여기서 합을 해야 되겠죠. 합계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00kV가 답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83. 얼마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딱딱 0.8, 0.6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주게 되면 소수점이 좀 늘어져요. 그러면 이걸 다 썼느냐? 셋째째 발음에 약간씩 오차가 있긴 있어요.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이것도 논란이 됐죠. 한국 전 KC에서 공칭전압이 이루어져요. 이게 선로전압이죠. 그러면 항상 원래 절연내력 시험이라는 것은 선로의 최고전압에다가 시험전압을 곱하는 거거든요. 연속 10분간. 근데
공칭전압이 1호사인데 앞에서 우리 필기할 때는 대부분 그냥 1호사면 선로의 1호사의 최고전압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팁 봐봐요. 팁을 보면 항상 얘기지만 최대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 또는 여기 보면 최대 60을 초과에 직접적 원래 60을 초과니까 170 초과니까 60을 넘고 170kV 이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중성접인데 여기 최대 사용전압을 60, 1호사는 170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호사의 요게 170 최대 사용이 170인데 선로의 공칭전압 얼마다 1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1호사를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해. 그럼 1호사의 최고전압은 170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이거 차단기 전격전압이라는 게 차단기 전격전압 아니야. 차단기 전격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차단기 전격전압은 그 선로의 최고전압이 걸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호사의 선로의 최고전압은 170이니까 170이 걸렸을 때 차단기 그게 170만큼 견뎌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차단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1호사다. 그럼 1호사에 들어가는 차단기는 최고 얼마까지 평상시 170까지 전압을 견뎌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 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가 된다. 1호사의 최고 전압은 170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0.72에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1호사에다가 0.72배 곱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전압이 1호사의 중성접지가 있다. 기존대로 갔으면 여기에 이 말이 없어야 돼요. 요 말이 없으면 선로의 최고 전압을 전격전압을 시험한다라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1호사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최고 전압을 전격으로 봐서 한다는 얘기예요. 차단계 전격 전압. 선로의 가장 최고 전압을 우리 전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1호사 할 때 얼마? 170. 3사 할 때가 362. 27,900원 25.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액 시험은 전로와 대지간 연속 10분간. 인가예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어디? 전로와 대지간의 연속 10분간을 인가해서 아무 이상 없어야 된다. 10분간.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 없으시고요. 이런 거는 제가 처음에 나왔는데 앞으로 논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거는 답을 일단 별은 제가 하나 드리는데 약간 논란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별 5개 드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별을 드린 게 뭐냐면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다. 그럼 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별 5개. 그다음에 간연도에서 중요하고 간연도에서 약간 뭐 한 4번, 5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 별 4개. 3개는 간연도에서 2~3번밖에 안 나왔지만 반드시 봐야 된다. 별 3개. 2개 나온 거는 별 2개 정도는 그냥 뭐랄까요? 한 2~3번 정도 나왔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별 2개. 딱 한 번 나왔다. 또 쓰잘데없다. 별 하나 이렇게 드립니다. 5번은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고주파. 자, 요거. 자, 요거 따라 고장 전류가 8kA. 원래 이제 CT가 50대 5니까 1차 측에 이제 최대 50A까지 이제 배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8,000A가 흘렀어요. 자, 이럴 때 변류기 전격과 과전류 강도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열적 과전류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격 과전류 강도가 있는데 열적 과전류 강도는 SN에 비례하고 여기에 T초가 됩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변류기의 전격 과전류 강도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열적 과전류 강도고요. 전류가 얼마나 컸을 때 열적 과전류 강도가 되는 거고 지금은 SN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S에다가 T를 곱해야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되죠. T부터 이런 거 했으니까 고장 시간에다가 S를 곱해요. 자, 아까 0.2초 그랬죠? 0.2초 안에 고장인에 차단한다 그랬고 S는 뭐냐면 열적 과전류 강도예요. 지금 얼마큼 열이 발생하냐? 1차 측이 최대 50대 5니까 50A까지 변류하는데 얼마큼 흘렀어요? 8,000A 흘렀죠? 그게 바로 그 배수만큼의 열적 과전류 강도다. 그래서 50에다가 8 곱하기 10의 3승의 전류가 배수만큼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몇 배? 총 71.55.5배만큼 배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만큼 견뎌야 돼. 그래서 그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 75배. 그래서 50A짜리인데 8,000A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렀죠. 몇 배만큼. 물론 여기에 보면 찬 시간이 0.2초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배까지 견딜 수 있는 CT를 선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찹은 75배인데 요걸 팁을 보게 되면 요걸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22,900이다 또는 상전압이 13,200이나 22,900이다 그러면 CT 1차 값이 50A, 60A 이하다 그러면 반드시 몇 배? 75배짜리. 만약에 60을 넘고 500A 미만이다 그러면 40배짜리. 나머지 40배. 그러니까 60A 이하만 75배고 나머지 40배짜리, 75배짜리, 나머지 40배짜리 선정하면 됩니다. 그 지금 아까 50대 5니까 50A짜리죠? 60A 이하니까 75배 선정은 맞죠.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간연도에서 3번 나왔습니다. 3번. 그래서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풀어봐야 돼요. 지중선, 요건 100스퀘어짜리인데 길이가 0.009. 분명히 여기 이제 R하고 X를 줬을 거고 나머지 마찬가지. 거리 줬고요.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수전설비가 있고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수전설비에서 본 수전설비 1차 측에서 본 한 상당의 합성 임피던스, 1차 측은 한 상당의 임피던스가 1점. 요게 뭐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가 1.5. 변압기 명판에는 7.4다라고. 7.4. 요건 뭐예요? 얘도 또 변압기 자체 봐봐요. 수전설비 1차 측에서 바라본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선로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여기 리액턴스죠. X지. X가 일단 리액턴스잖아. 그리고 변압기 명판에 7.4. 그러니까 합성 임피던스는 합성 임피던스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1.5. 변압기 명판이 7.4니까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 퍼센트 리액턴스인데 T로 봐야 되죠? 7.4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9,000kV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준력은 얼마나 하겠다? 10,000kV 하겠다. 그럼 이거 임피던스 변환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차단기 용량 등등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 보게 되면 아까 삼선식 6,000이라 했나요? 여기 보면, 그쵸? 이쪽이 6,600이죠? 삼상 세 가닥으로 봐야 되겠죠? 3,000값이 3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6,000짜리, 6,000이 6,600을 얘기했죠? 그래서 퍼센트 R, 퍼센트 리액턴스, 여기 가공이에요, 가공. 그럼 아까 3가지가 있었죠? 가공이 뭐 있었죠? 3가지가? 여기 보면 163.85 100 그죠? 여기 100 있었고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5 또 뭐 있었죠? 60이었었나요? 아, 헷갈려. 60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는 퍼센트 R이고 이렇게는 퍼센트 리액턴스죠. 자, 근데 킬로매당이에요. 그럼 아까 거리 있었죠? 그럼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다 거리 곱하면 되고 가공에 대한 그럼 가공에 대해서 퍼센트 R하고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죠. 지중은 아까 100스케쳐리였어요. 그죠? 지중은 여기에서 3상에 6,000이었고 100스키 하니까 요거네요. 4.2하고 1.7. 그죠? 킬로니까 아까 지중에도 거리가 있었죠? 길이가 있으니까 곱하면 지중에 된 걸 수 있죠. 자, 1번. 수전설비에서 합성,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합성 임피던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변압기부터 구해야 돼요. 긴용량 얼마 보는지 아까 10,000kV를 본다 그랬죠? 그럼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XT는, 변압기 리액턴스는 아까 임피던스가 7.4였죠? 7.4였어요. 얼마일 때? 9,000일 때. 근데 이건 얼마? 10,000kV.
그래서 이거 8.2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 J를 안 붙여도 돼요. 단지 리액턴스냐 R이냐 달라야 돼요. 여기 표를 보면 R과 리액턴스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성 임피던스 나중에 어떻게 구해야 돼요? 퍼센트 R을 구하고 퍼센트 X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 퍼센트 R의 제곱,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해서 전체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R은 R대로. 근데 변압기는 아까 리액턴스였고. 자, 그 다음에 지중선. 두 번째 지중선은 표를 보고 얘기할게요. 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그냥. 자, 지중선은 아까 4.2였고 1.7이었죠. 요거는 R이었고 얘는 X이고 퍼센트 X였고. 자, 이랬을 때 길이가 그쵸. 여기면 킬로미터인데 0.095km. 똑같이 킬로 곱하면 여기 R이 있고 X가 나오죠. 거리를 계산한 게. 가공선 표 2를 보면 되겠죠. 가공선 표 2를 보면 박스 아예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100스퀘어짜리 아까 4.1 길이가 0.4 리액턴스는 7.5 길이 0.4 60스퀘어 아까 7 길이가 1.4 1.4 7.9 38스퀘어 11점인데 길이 그 다음에 20.8인데 길이 8.8 그래서 합치면 가공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 합쳐요. 다 나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변압기가 8.22였고요. 뭐 G라고 했는데 변압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공이고 얘가 지중이죠. 그 다음에 1.5는 뭐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 끝까지 봐야 돼. 자, 여기서 뭐 수선섭이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1.5란 얘기예요. 수선섭이 1차 측에 그러니까 선로의 임피던스가 한 상당 1.5%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 근데 변압기 명판도 리액턴스 1.5니까 변압기도 대부분 다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리액턴스 성분이죠. 그래서 7.4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 합쳐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거 아니죠? 이거 R 합치면 되고, 그거 X. 여기 보면, 요 X 리액턴스죠? 리액턴스. 요걸 따로따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 도안이께 이렇게 나와서 절대값. 그죠? 절대값 어떻게 나오죠?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하니까 60.1%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했어요. 2번은 차단 용량 구하라, 단락 용량 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60.1에다가 100에다가 규용량 10 만 kV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락 전류 구하라.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60.1에다가 100에다가 루트 3에다가 루트 3에다가 단락점이 6.6이었죠. 그 다음에 만 kV가 기준이었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킬로볼트니까 kVA 똑같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3 루트 3 곱하기 6.6의 전격제비 7.2죠. 그래서 7200에다가 단락절을 구했죠.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MV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하니까 18.15. 그래서 아까 차단 용량 줬죠? 25MV에 선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천천히 풀어봐야 되고요. 그러나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브리지를 갖고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을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납니다. 만약에 여기가 거리가 X만큼 떨어진 거리에 지락이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길이가 6km죠. 그럼 6km니까 12km죠. 12에서만큼 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2km 빼기 X가 되죠. 여기까지가 단락선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그러면 20에다가 브리지니까 12X는 100X가 되죠. 그럼 여기서 12 빼기 X는 20에 100X가 되죠.
그럼 요거 나누면 5가 되죠? 그러면 12 빼기 x는 5x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 x가 1로 넘어오면 12는 5x 플러스 x가 되잖아. 그럼 x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6x가 되는 거죠. 6x는 12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되죠? 6 나누니까 2kg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해도 돼요. 저처럼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곱하면 2는 240이 되고 빼기 20x가 되죠. 그러면 요게 100x가 되죠. 얘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240에 100x에 플러스 20x가 되죠. 그럼 240에 120x가 되죠. 그죠? 120x가 되니까 x는 240을 120으로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2가 나오죠. 이렇게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간연도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연도에 있던 문제입니다. 자, 자동 차단. 이게 이제 보호도체 굵기. 보호도체의 이제 굵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도체는 S는 원래 K에, 개수에다가 T에다가 I가 됩니다. 뭐 I, A라고 되고 I에 되고. 원래는 이거죠. S는 K에다가 T에다가 IN의 제곱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IN이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루트 시 바깥으로.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런 유형 나올 겁니다. 테이블 스펙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는 단답으로 제가 그냥 끌고 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 필기에서도, KC에서도 필기할 때도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건 원래 5초 이하가 아니라 5초를 넘었을 때는 건데, 여기 0.57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에, 자, 개수가 159, 0.5초. 그 다음에 고장절 시료값이 얼마? 25. 하니까 111.18. 그래서 95 다음에 120 스키하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50 다음에 150이에요. 그러면 9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20이다라는 것도 암기해야 돼요. 이거 표준값,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필기에서 어설프게 하라고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 이런 거 감리 나오면 거의 다 틀립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자, 포인트가 뭐냐면, 설계, 감리, 완료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잖아. 완료가 여기서 완료가 중요한 거죠. 원래 시공감리가 있고, 시공감리가 있고, 설계감리가 있는데, 그래서 관계 없는 거, 이런 거 뭐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감리는 뭐랄까, 한 번도 간연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공사 예정 공정표, 지금 설계가 이제 끝났는데, 공사 예정 공정표까지는 뭐, 사실 4개 없고, 그 다음에 설계 수행 계획서, 이미 설계가 완료됐는데 수행 계획서 이미 나오면 안 되고요. 늦었고. 그 다음에 타공정 신청서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 교수님이 나중에 강의할 거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별 한 3개,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콘덴서에서 Y결선이다. 그 다음에 90%로 개선하기 위해서 등등등의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됐습니다. 자, 먼저 역률이 70%다. 이럴 때 90%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중요한 게 P가 뭐예요? 전력이죠.
에다가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P가 18.5라 그랬죠. 유효 전력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얼마? 0.7에다가 빼기 0.9가 되죠. 여기는 1-0.7에 제곱하면 되고 이런 거는 1-0.9에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9.91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1의 1번에서 구한 것을 마이크로페라다. 이게 Y걸선이라 했죠, 후에서. 그러면 Y걸선일 때 충전 용량 어떻게 되죠? 오메가 CV 제곱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C를 구하면 오메가의 V제곱의 용량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전압이 380이라고 했죠? 매 제곱의 용량이 9.91. 1, K분의가 10의 3승이고 몇 마이크로페라도시라 했으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그러면 182.04. 만약에 여기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Y결선이라 예를 들어서 이거요. Y결선이라고 만약에 안 나와도 무조건 Y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간연도에서는 무슨 결선이었죠? 델타 결선이 많았죠? 만약에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면 뭐만 추가하면 되죠? 여기다가 3만 추가하면 되죠? 델타일 때는. 요것만 알아. 간연도에 미리 풀어봤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자, 이제 13번 축정 주기. 이것도 야, 이게 계측 장비인데요.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나왔을 때 다 여기 보면 한 3개가 있다가 내가 이제 그 팁을 집어넣은 게 있어요. 팁 보면 다 1년이었거든. 그래서 아마 2021년 1회 때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측, 전자 계측 장비들 다 주기가 몇냐면 다 1년이에요. 다 1년. 6개월이 없습니다. 다 1년이에요. 여기 보면 다 1년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별 제가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왔기 때문에. 14번 수평면 조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별 제가 이거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8m잖아요. 얘가 8m면 요거 4m, 4m겠죠? 그럼 여기 A 램프가 요게 요렇게 요게 거리가 되는 거죠? 요놈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요게 코사인이니까 4의 제곱에 2.5의 제곱하면 되죠.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 4.7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4.72에다가 2.5가 되죠. 그러면 요 P점의 조도를 구하라. 수평면 조도니까 이 H는 L제곱 4.72의 제곱에 그다음에 I 강도가 얼마? 270 줬고 코사인은 얼마죠? 4.72에다가 2.5가 되죠. 단 이쪽도 비치고 이쪽도 비치는데 높이와 거리가 똑같죠?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12.86 럭스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약간 응용해서 냈어요. 응용해서. 근데 간연도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조금 한 3분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금방 데이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간연도는 반드시 3번 이상은 반드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붙어요.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잡아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자, 15번. 우리 CT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L1, L2, L3니까 이게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너무 이제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할게요. 제 그림상 이렇게 하고요. 위에 CT 3개, 밑에 CT 3개. 이렇게 하고, 얘가 비율차동 계절이니까 델타 Y면 얘는 Y, 델타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Y결선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1이니까 L1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나가서 L1로 들어가면 돼요. L1. 이건 어디로 가면 되지? L2로 가면 돼, L2. 이거 어디로 가면 돼? L3로 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보통 L1, L2, L3인데 L1, L2, L3인데 L3 들어가니까 여기. 원래 여기 앞인데 이게 약간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게 L1, 여기 L2, L3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쵸?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 거지. 가운데다가. 그다음에 요 델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페이로만 만들어주면 돼. 페이로. 이렇게 해서 페이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페이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쓰시면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게 L1. 죄송합니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갈까요, 그냥? 요게 이렇게 페이로 만들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게 L1이죠. 여기 L2죠. 여기 L3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얘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연결했죠? 상관없습니다. 페이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연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비율차등기 연결하는 거는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 3개 드리고 16번은 이제 시퀀스니까 주 교수님이 또 주에서 강의할 거고요. 자,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400V 이상 이것도 약간 문제가 돼요. 지금은요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400V 이하 그 다음에 400V 초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형태예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KC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옛날 관념, 그러니까 아직도 필터링이 안 됐다는 거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KC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없어요. 이건 옛날 판단 기준이 있던 거예요. 이거부터 벌써 딱 다르잖아요, 벌써 이거. 400V 이상이 없어요. 400V 초과지 KC에서. 그리고 이건 없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뭐 직접 고정이냐 비고정이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덕팅이 안에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케이블은 뭐 고정시키냐 비고정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돼, 이런 형태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법이 옛날 걸 나왔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바뀐다고 그렇게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출제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케이블 공사죠. 자, 케이블 공사는 뭐야? 절연돼 있고, 그렇죠? 절연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플러스 CG가 돼 있죠. CG가 뭐예요? 관이란 얘기예요. 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사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출 장소, 스키가 많은 장소도 가능하고 건조, 스키, 전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어느 공사든 다 가능합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예. 그래서 직접 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17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없어진 법이에요. 없어진 법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내신 분들이 뭐 공단 측에서는 그냥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옛날 거 그냥 냈다. 그래서 제발 좀 필터링 좀 잘 좀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뭐 KC법 관계된 거 많이 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어마한 게 나오냐 이거죠. 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좀 다들 합격하시기 좀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회 정기기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